대부분의 시장 전문가가 이동평균선에 대해 알려주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을 취하고 교차점이 보이면 매수하고 매도합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매수하면 가격이 오르고 여기서 100% 이익을 내고 매도하면 또 수익 거래가 이루어지고 한 번 더 매수하면 또 수익이 납니다. 이건 너무 쉽습니다. 돈을 찍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운이 좋다면 이런 결과가 거래일의 10에서 15%에서만 나타난다는 사실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거래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안정성과 거짓 신호로 인해 더 이상 수익성이 없지 않나요? 크로스오버 패턴을 따르면 2주 안에 귀하의 계정은 확실히 사라집니다. 10년 이상의 거래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게 있다면 이동평균 교차는 광고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음 몇 분 동안 이동평균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동평균선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래 계획에서 크로스오버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클릭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주세요. 그렇다면 이동평균선 교차가 왜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이동평균선은 추세지표이고 추세가 친구라고 들었으니 기회를 늘리기 위해 두세 개의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는 게 어떨까요? 여기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는 제가 10년간 거래하면서 발견한 사실일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이동평균선 교차는 낮은 시간대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간, 저는 수백 수천 가지의 조합을 테스트해보았습니다. 그중 일부는 괜찮았고 일부는 내 계정을 손상시켰습니다. 5분 또는 15분 차트에서 크로스오버를 거래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낮은 시간대에서 효과적인 마법의 크로스오버를 발견했다면 저에게 공유해주세요. 저는 낮은 시간대에서 크로스오버를 거래해서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시간대에서는 여기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고 크로스오버에서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왜 낮은 시간대에서 크로스오버를 거래하는 것이 위험한지, 그리고 이 전략이 왜 좌절과 나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지 설명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의 가장 큰 단점은 가격보다 뒤처진다는 사실입니다.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이동평균선이 두 번째로 움직입니다. 당신은 항상 가격에 뒤처져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추세를 따르는 지표입니다. 추세가 이미 일어났을 때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지연지표이기 때문에 새로운 추세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차트에서 이동평균선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반면 가격은 저항 수준에 도달하여 상당히 하락했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이동평균선의 두 번째 문제는 노이즈입니다. 거래에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는 불규칙한 가격 데이터를 매끄럽게 하여 추세를 감지하고 추세를 따라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이동평균선조차도 노이즈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낮은 시간대에서는 시장이 통합되거나 변동성이 커져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 많은 거짓 신호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동평균 교차 시스템의 또 다른 단점은 시장이 횡보한다는 것입니다. 횡보 시장에서 크로스오버 전략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짜증나는 일은 없습니다. 당신의 손절매는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횡보 시장에서는 어떤 유형의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데이 트레이더라면 낮은 시간대에서는 크로스오버 전략을 피하는 게 낫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동평균을 활용하는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투자 상품의 추세 방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가격 움직임과 구조가 주된 관심사이지만 이동평균을 통해 시장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을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장 추세를 파악하고 확인합니다. 지표가 지연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쪽 기울기는 상승 추세이고 아래쪽 기울기는 하락 추세입니다. 가격 위치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이동평균보다 높으면 장기 거래를 찾으세요. 평균 이하에서는 단기적인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 있고 이동평균선이 위쪽을 향할 때 주가는 상승 추세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고
이동평균선이 아래쪽을 향할 때 주가는 하락 추세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동평균선을 사용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지지선과 저항선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동평균선은 최근 가격 변동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트레이더에게 역동적인 지지 및 저항 영역을 제공합니다. 이동평균선은 매우 흔하고 많은 트레이더가 따르기 때문에 차트에서 인기 있는 이동평균선이 지지선과 저항선으로 매우 잘 작동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이동평균선은 역동적인 지지 또는 저항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이동평균선 사이의 영역도 역동적인 지지 또는 저항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MA200과 같은 장기 이동평균선은 가격과 더 큰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단기 이동평균과 비교했을 때 잘못된 신호를 덜 제공합니다. 이제 크로스오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동평균 교차 시스템은 시장이 추세를 보일 때 좋은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범위 내에서 거래될 때 이 시스템은 많은 손실 거래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기간이 짧을수록 확률은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동평균 교차는 쓸모없는 걸까요? 글쎄요, 그렇지는 않아요. 일간, 주간, 월간 차트와 같은 더 높은 시간대를 사용하여 여러 달 동안 포지션을 유지하는 트레이더와 투자자의 경우 더 높은 시간대에서 이동평균이 유효한 신호를 나타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개의 이동평균 교차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중단 후 반전 전략입니다. 즉, 기계적 전략으로 사용하면 항상 시장에 참여하게 됩니다. 진입이 촉발되면 반대 신호가 생성될 때까지 시장에 머물러 있게 되며 이때 현재 포지션은 청산되고 새로운 신호 방향으로 새로운 포지션이 입력됩니다. 하지만 더 높은 시간대에서도 이 전략은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롱 포지션만 취하고 숏 시그널은 완전히 무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손실을 더욱 줄여줄 중요한 팁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수 신호가 생성되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막대가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캔들이 닫힐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크로스오버 신호를 거래한 적이 몇 번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캔들이 닫히고 크로스오버가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면 나쁜 진입을 많이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진입을 측발하면 이 거래를 관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반대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거래를 계속하게 됩니다. 포지션을 종료하기 위해 반대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 방식일 수 있지만 시장 동향에 따라 이 방법이 일관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종종 매우 늦은 종료로 이어지며 이는 수익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신 전통적인 트레일링 스톱을 사용하거나 단일 이동평균 교차 종류를 사용하거나 고정이익 목표를 사용하거나 피보나치 확장을 목표로 사용하거나 시각적 지원 및 저항 수준을 목표로 사용하는 등 다른 전략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간 차트에서 200 EMA와 20 EMA를 사용하여 기본이 좋은 주식의 매수 진입점을 찾지만 이 두 이동평균은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거래되는 주식에 따라 일일 시간대에서 교차 신호에 대한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합니다. 때로는 시장이 조용하고 추세를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변덕스럽고 방향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적합한 시장을 찾기 위해 교차 시스템의 이동평균을 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어떤 시장에서도 통하는 보편적인 이동평균 교차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스스로 이동평균을 백테스트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거래 플랫폼을 사용하면 특정 기준에 따라 전체 주식시장을 스캔하여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주식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주식 스크리너만 있으면 되고 기본이 튼튼한 주식만 거래하면 됩니다. 크로스오버 전략으로 거래할 때 승산을 높이려면 기본 원칙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좋은 전망을 가진 회사에서만 거래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주식 스크리너를 사용해도 숙제는 해야 하지만 교차 조건에 따라 관심 목록을 만드는 스크린을 설정할 수 있으며
특히 수백 또는 수천 개의 주식을 모니터링하는 경우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식 스크리너의 힘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는 거래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치 있는 내용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향후 업로드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켜고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